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죄가 되는 곳. 손끝 한번 스치는 것만으로도 신고당하는 나라. 눈빛 하나 잘못 마주쳤다간 생활총화에 끌려가는 땅. 나는 그곳에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체제가 금지한 감정을, 이 땅이 죄라고 부르는 마음을 나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잔혹했습니다. 이것은 북녘 땅에서 사랑 때문에 이별해야 했던 한 남자의 고백입니다. 북부의 어두운 공장지대, 그곳에서 나는 노동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생활이란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죠. 감시원들은 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녔고 생활총화 시간이면 누가 누구와 말했는지까지 낱낱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나는 단 한 사람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업반 옆에서 잠깐 햇빛을 쬐던 여자 혜진이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이곳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혜진이 지우개를 떨어뜨렸고 나는 자연스럽게 그걸 주워주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단 2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감시원 한 명이 우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곳에서 남녀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위험한 접촉으로 간주되어 생활총화에 올라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좁고 추운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나는 이 여자를 좋아해버린 겁니다. 이곳에서 가장 위험한 감정을, 가장 금지된 마음을 품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죄가 되는 곳. 그곳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내 마음은 이미 혜진에게로 향하고 있었고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혜진과 나는 그 뒤로 사람들 눈을 피해 단 5초씩만 말을 나눴습니다. 식당 뒤 작업복 널어두는 곳, 어두운 기숙사 복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곳은 그런 음지뿐이었어요. 그 짧은 순간에조차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혜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잡히면 둘 다 처벌받는다는 걸. 어느 날 작업반에서 돌아온 혜진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나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불안해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 저녁 혜진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반장이 나를 불렀어요. 요즘 특정 남자와 말이 오간다는 보고가 있다고. 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군가 이미 신고했다는 뜻이었어요. 우리를 지켜보던 누군가가 우리의 짧은 눈빛까지도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혜진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그만해요. 나 때문에 당신까지 사라질 수 있어요.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진아, 난 너 지킬 자신 있어.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이곳에서 누군가를 지킨다는 건 함께 무너진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밤 나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혜진을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가야 할까?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나는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나는 아무도 깨어나지 않는 기상 10분 전에 창고 뒤로 나갔습니다. 혜진도 거기 서 있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하면 안 돼요. 정말로 위험해요. 하지만 그녀의 손등은 말과는 다르게 조금씩 내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손이 움직였어요.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그리고 우리의 손끝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단 한 번의 스침이었지만 평생 사랑을 다 나눈 것처럼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혜진도 똑같았을 겁니다.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지훈아,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당신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나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금지된 감정이, 이 위험한 사랑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버렸어요. 혜진아,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원하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새벽 기상 종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헤어져야 했어요. 하지만 그날의 그 스침은 내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생활총화가 열리는 날이 왔어요. 회의장 앞에 서 있는 젊은 노동자들의 얼굴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나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혜진은 내 앞줄에 서 있었고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죠. 반장이 문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최근 공장 안에서 규율을 지키지 않은 남녀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심장 소리만은 숨길 수 없었죠. 반장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시선이 내게로 그리고 혜진에게로 향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나는 총구 앞에 선 사람처럼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반장이 부른 이름은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두 사람의 이름이 호명되었어요. 그들은 끌려나가며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나와 혜진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우리 둘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혜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언젠가 진짜 잡힐 거야.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래도 난 당신 손 놓기 싫어요.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끝이 어떻게 될지. 며칠 뒤 내게 경고가 들어왔습니다. 내부 감시원 하나가 작업 중인 나를 불러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누군가 내 이름을 올렸다. 조심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보고서가 올라갔다는 건 이미 상부에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누가 신고했을까? 작업반의 누군가였을 겁니다. 질투심에 혹은 자신의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를 팔아넘긴 거겠죠. 반장님, 지훈이랑 혜진 매일 몰래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혜진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 이제 정말 위험해요. 혜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혜진아,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 그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공장이 나를 죽이기 전에 먼저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혜진과 함께. 하지만 탈출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잡히면 우리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테니까요.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둘 다 끝장날 테니까 생각해볼게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보고서는 이미 올라갔고 상부의 결정만 기다리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밤이었습니다. 공장은 모두 잠들었고 가로등 하나 없는 골목에 나와 혜진만 서 있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아, 여기서 같이 나가자. 산골로 숨어도 좋고 장마당으로 가도 좋아. 제발 나랑 같이 살자.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내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어요. 나도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요. 하지만 여기선 사랑이 죄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죄라고요. 나는 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주변의 그림자만 봐도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곳에서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꼭 나가자. 이곳이 아닌 곳에서 당당하게 살자. 혜진이 내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확고했어요. 알았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게요. 우리는 그날 밤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작업이 일찍 끝나는 날을 노리기로 했어요. 국경 근처까지 가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였죠. 위험했지만 이대로 있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시도라도 해볼 수 있으니까요. 혜진아, 조금만 기다려. 우리 꼭 살아서 여기 나가자. 네, 꼭이요.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미 상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걸. 다음날 아침 공장 전체에 전출 명단이 붙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 명단에 혜진의 이름이 있었으니까요. 이유는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상부 결재라는 한 줄만 적혀 있을 뿐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저둘 결국 눈에 띄었구만. 사상 문제 걸린 거 아니야? 둘은 이제 끝났네. 전출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영구 격리였어요. 다시 만날 수 없다는 뜻이었죠. 나는 미친 듯이 혜진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기숙사에서 짐을 싸고 있었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혜진아, 시훈아,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나는 혜진을 꼭 안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전출 전날 밤 혜진이 내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내 이름이 손바느질로 조심스럽게 새겨져 있었어요. 당신, 이거 보면서 나 생각해줘요. 제발 나를 잊지 말아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아, 제발 떠나지 마. 나 너 없이는 못 살아. 혜진은 눈물을 머금고 답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게 우리가 둘 다 사는 길이에요. 당신 살아남아야 해요. 전출 당일 새벽이었습니다. 트럭 한 대가 기숙사 앞에 멈춰 섰어요. 창문도 없는 철문 뒤에 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멀리서 그 트럭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하려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친 듯이 트럭 쪽으로 뛰어갔어요. 혜진아. 감시원들이 나를 막으려 했지만 나는 뿌리쳤습니다. 혜진아. 너 사랑해. 그 말은 이 땅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사랑. 자유의 감정. 금지된 말. 하지만 나는 외쳤습니다. 온 세상이 듣도록. 트럭 안에서 혜진이 울고 있었어요. 창틈으로 아주 잠깐 그녀의 손이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 마지막 인사. 그리고 트럭은 먼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지도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저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날 우리는 사랑 때문에 이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체제에서 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혜진이 준 그 종이를 품에 지니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새겨진 그녀의 마지막 선물을. 혜진아. 어디에 있든 살아있기를. 그리고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기를. 이 땅에서 사랑은 죄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죄를 지은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랑이 죄가 되는 곳, 자유로운 감정조차 허락되지 않는 땅. 지금 이 순간에도 그곳에서는 누군가의 지훈과 혜진이 금지된 사랑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